2008년 4월 말에 국제밴딩을 그만두고 곧이어 조남철강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딱 하루만 일했습니다. 사연인즉 국제밴딩에서 부장으로 일을 해서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초보자보다 적은 1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집에 가려다가 이왕 온 김에 조남철강의 이모저모를 알기 위해 하루 종일 근무했습니다. 조남철강은 그날 저녁 때 그만둔다는 내용을 팩스로 적어서 보내고 평소 안면이 약간 있던 스틸플러스에 연락을 했습니다. 스틸플러스는 부부가 경영하는 회사로 사모님이 사장으로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남편은 공장의 현장에서 모형 절단기를 운용하는 공장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형 절단사를 부인하는 중이라서 저는 쉽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220만 원으로 결정하고 2008년 5월 8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직급은 차장이었습니다. 모형 절단기가 두 대라서 한 대는 여 사장의 남편이 맡고 나머지 한 대는 제가 맡아서 일했습니다. 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작업대에서 넘어져 머리를 7반을 꿰매기도 했습니다. 스틸플러스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8시 30분까지 매일 12시간씩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일할 정도로 일감이 많았죠. 사장이 여성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고 타사에 비해 모형 절단품의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절단해도 절단해야 할 주문량이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만 2년간 다니다가 2010년 5월 14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김씨라는 분이 약 4년간 이 회사에 자신의 5톤 트럭을 지입하고 모형 절단품을 배달하고 철판을 가져오는 일을 주로 했는데 2010년 초에 간암 판정을 받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일이 너무 많고 매일 저녁 8시 30분까지 계속 잔업을 하며 매일 12시간씩 일을 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인지라 좀 쉬고 싶었습니다. 마침 집에서는 5월 중순에 가족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5월 14일에 스틸플러스를 떠났습니다. 2010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약 1,000만 원을 들여 유럽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계획이었습니다. 극빈자는 먹는 라면은 지긋지긋한 음식이지만 부자가 먹는 라면은 별미인 것입니다. 악성 부채 속에서의 삶은 삶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오래 실록을 볼 수 없게 하지만 쇼생크라는 영화처럼 부채라는 감옥의 탈출과 자유의 만끽은 여행의 즐거움과 가치를 폭증시키고 따사로운 오래 햇살과 실록 예찬을 절로 느끼게 합니다. 스틸플러스를 그만둘 때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으나 퇴직 1개월이 지나도 퇴직금 약 44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아 법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스틸플러스 사장이 입건이 되고 사장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스틸플러스는 수금한 거액의 어음이 부도가 나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로가 대화로 원만하게 풀었다면 이런 법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한 것이 객심했을 것이고 저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테니까 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라는 말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제 인생 처음으로 법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법원에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 가족 여행을 마치고 약 2개월 정도 쉬다가 승도금속이라는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 승도금속은 인천시 송진동의 산업용품 유통센터의 철제 단지에 있는 업체로 사장과 직원 1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레이저 절단에 대해 알고 싶어 구직하던 중 이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회사의 취업과 근무는 아주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 절단은 크게 산소가스 절단, 플라즈마 절단, 레이저 절단이 있는데 그때까지 레이저 절단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레이저 절단사 모집을 하는 구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서너 군데 적당한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바로 승도금속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장은 한양대 졸업을 하고 김우중 회장이 키워낸 대우그룹의 자재과 출신으로 정리정돈, 청결, 체계적인 일 처리에 집중하는 빈틈없고
깔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2010년 7월 27일부터 승도금속에 근무했는데 오전 8시에 근무하고 저녁 6시에 정확하게 퇴근하였습니다. 이제 레이저 절단까지 마스터함으로써 다소 과장하자면 모형 절단 업계의 대부가 된 것입니다. 산소가스, 플라즈마, 레이저 절단을 모두 섭렵한 매우 드문 모형 절단사가 된 것입니다. 이 승도금속에 근무하면서 3권의 책을 쓰고 블로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지은 책을 모형 절단 입문자나 초보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승도금속은 입사한 지 약 1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정리정돈과 청결은 저도 좋아하고 대찬성이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매일 청소를 3번씩 해야 되고 호텔도 하루 3번씩은 청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은 2층 사무실에 있고 저 혼자 하루 종일 1층에서 레이저 절단 기계와 씨름해야 하는 그 고독감 때문에 2010년 4월 5일에 그만두었습니다. 공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저는 항상 사장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일이 뜸해 잠시 의자에라도 앉아 있으면 사장은 곧바로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기계 정비나 공장 청소나 철판 정리 등의 잡일을 지시하여 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제가 사장과 같은 한양대 동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이력서에 대학 관련 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레이저 절단 기술을 배우는 제 본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쉽게 그만두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에 인천시 계양구 효송동에 위치한 화신 P&G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도장, 페인팅 부스 등 도장 설비와 분진을 제거하는 집중기를 제작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즉 제관업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금속 가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직접 제관에 대해서 배울 좋은 기회라고 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회사도 제관을 배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물색한 후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국제 밴딩에도 제관 업무가 있었지만 주로 눈으로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해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샤링, 절곡, 용접, 피스 받기, 실리콘 바르기, 페인트 칠하기, 성면 넣기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접하고 몇 개월 근무하다 보니 이곳 회사의 간부들의 말이 거칠고 일하는 환경이 분진과 소음으로 너무 열악했습니다. 한 번은 물이 흥건히 젖어있는 장소에서 용접하다가 감전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장 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분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일 자체의 특성상 매일 땀으로 뒤범벅이 되곤 하였습니다. 제관에 대해 더 배울 점은 있었으나 직원들의 거친 말이 싫고 건강을 생각해서 8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보통 퇴직이나 퇴사는 큰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다른 차원이 되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저와 같은 게릴라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직장은 배움의 장소요, 약간의 자금을 벌어들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20여 개의 직장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담력이 커지고 인생 자체를 달관하게 된 느낌입니다. 2011년 8월 13일에 집 근처의 내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혈압이 높았는데 역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이날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새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보면 그 응답률을 통해서 내가 나이 먹은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이력서 두세 군데를 보내면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요. 30대 후반에는 이력서 4-5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오는데 40대 후반에 들어서면 20군데에 보내야 한 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화신 P&G를 그만두고 다음에 들어간 업체가 쌍용테크입니다. 쌍용테크는 소방용 밸브를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이력서는 2011년 8월 18일에 보냈는데 연락은 8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회사에 나오질 않아 제 차례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방용 밸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호기심도 작동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면접을 보고 그 다음 날인 8월 24일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내당초 구인 광고보다 약간 적었고 근무 시간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약간 길고 주 5일제라고 했는데 토요일은 거의 일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4번 버스를 타고 인천 서부공단에 있는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 동안 자동차 없이 생활했습니다.
5시 50분에 기상하여 6시 25분에 집에 현관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대충 7시 30분이 됩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말단 사온 공돌이 인생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만 2년간 다니다가 2013년 7월 31일 그만두었습니다. 소방용 밸브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일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서서 5에서 20km 나가는 제품을 다루다 보니 관절과 근육에 이상이 오기 시작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탁한 작업실에서 사장과 과장이라는 상사가 담배를 하루 종일 피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금연을 자주 요구했으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곧 50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치고 빠지는 게릴라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생산직은 최저임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 테크에도 외국인 7에서 8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특별 대우라고 해서 최저임금 2013년도에 4,860원이었네요. 최저임금에 몇백 원이 더 많을 뿐 사실 외국인과 임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5,800원에다가 일을 작업시간 10시간 곱하기 한 달에 25일 곱하면 1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금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 실상은 임금 노예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개인의 발전이나 생활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마친 후 또 한밤중에 집에 오면 피곤으로 그저 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게릴라인 제가 2년 동안이나 인천 서부공단 주철 공장에서 소방 밸브를 조립하며 외국인들과 뒤섞여서 안주하고 있다니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기탱인의 가정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